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 1,419건으로 전달보다 2.1% 증가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만 전달 대비해서 37% 증가하면서 이 주택 매매 거래량을 끌어올렸고요. 그중에서도 강남 4구에서만 같은 기간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패닉 상태죠. 마음도 급해지고 좀 답답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박성규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에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30, 40대 무주택자분들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월세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소멸이 가시화되고 월세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많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역시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언론 기사나 아니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함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좀 가볍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됐다. 일단 임차인들에게는 환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요 하향 조정이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전세에 대한 물량이 월세로 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 또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 그만큼 전세 물량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시간을 지켜보고 물음표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자,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 시에 적용하는 산정률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또는 계약 갱신 시에 적용되는 전환율을 법정 임차임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준금리, 현 기준금리가 0.5%죠. 그리고 3.5%를 더해서 4%대에 적용이 되었는데 향후 앞으로는 2.5%로 하향 조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 필요성 아니면은 뭐 이 제도를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전세대출 금리가 한 2%대와 비교해서는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보다는 수치상으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현재 법정 전환율 4%, 기준금리 0.5%에다가 3.5%에서 4%고요. 전세대출 금리가 현재 한 시중에 한 2.5%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기금 평균 같은 경우에는 1.5%입니다. 자, 현금 1억이 있는 임차인이 3억 원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시에 주거비 부담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이 1억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려면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전세로 2억 원에 대해서 시중금리 2.5%를 적용했을 시에는 월 부담률이 41만 6천 원입니다. 기금으로 이용할 시에는 월 25만 원의 부담을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월세로 갈 시에는 현재 법정 전환율이 4%를 적용할 시에는 67만 원입니다. 기존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무려 한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월 부담액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하향 전환을 시키면서 기존의 시중 전세자금 대출 시중 금리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추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될 시에는 2.5%를 적용 시에는 동일하게 현재 전세 시중 대출을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담하는 금액 41만 6천으로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임차인들의 부담 자체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 자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 수익을 받고자 했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더 수익적인 부분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으로 현재 지금 책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적용 시기입니다. 적용 시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법정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는 0.5%에 기준금리에다 3.5%를 더 4%고요. 향후
기준금리 0.5%에 2%를 더해서 2.5% 정도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 내용은 자 보시는 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이 8월 말에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후에 10월 중, 올 10월 중으로 시행할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중부터 본 전환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들 입장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현재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상태 그리고 앞으로 전환율이 하향 조정 예상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셈법 자체가 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정리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특히 우리 30대, 40대 무주택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주택 마련 방법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생애 최초, 본 내용에 있어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주되게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자, 주된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있어서는 민영주택에도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이 없었는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이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공공주택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확대를 했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의 20%만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자,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국민주택에는 5%를 추가시켜서 25%. 자, 민영주택에는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15%,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7%, 총 22%의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공주택에서 변경된 부분은 동일합니다. 합계가 기존에는 80%였는데 5%가 증가한 85%로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까지는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만이 20% 공급 비율에서 25%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말도 많은데 기존에 이제 일반 공급에 있어서 5%가 줄다 보니까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토로 부분 자체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법령 부분 자체는 지금 이렇게 시행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민영주택에 있어서는 종전에 공급 비율이 없었습니다. 자, 변경이 되면서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20%, 7%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대로 생애 최초 15%, 그리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7%, 결론적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에 대한 청약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요건입니다. 자격요건인데 우리 이 자격요건에 맞아야지 청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저축액이 600만 원이 이상인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100% 소득이 이하인 자여야 됩니다. 자, 10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이 뒤 내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는 대로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로 추가가 됐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00%, 이 120% 도시근로자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얼마 이하여야지만 내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100% 이하라고 했죠. 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이하,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이하, 5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90만 원 이하가 되어야지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자, 130%도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720만 원 이하, 4인 가족에는 809만 원 이하, 5인 가족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 소득 기준에 충족이 돼서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에 있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됐는데 3인 이하 가족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 공공주택을 넣었을 때는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5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22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130% 이하입니다. 월소득 금액이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722만 원 이하,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809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으로 꼭 유념해 두시고선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생애 최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자, 보시는 대로 기존입니다. 기존 내용인데요. 기존 내용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아까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522만 원이라고 했죠. 자, 보시는 대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20%입니다. 이하여야지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에 충족이 돼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고요. 민영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75%. 자, 국민주택과 동일하는 부분 자체고 물량이 25% 같은 경우에는 120%, 맞벌이는 130% 이하여야지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내용입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완화를 시키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에 있어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6억 이상, 신혼 희망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30%,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게 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6억 이상의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의 이하의 소득을 충족시킨다고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소득 기준에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완화된 내용을 판단하신다고 하게 되면 특히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자인 분들 한 번쯤 청약에 대한 어떤 기회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양쪽으로 걸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게.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할까? 그리고 청약을 했을 시에 어떻게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특별공급이 어딜까를 먼저 판단을 하셔서 내가 좀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번 이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또 청약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좀 그 어느 때보다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요. 청약의 범위라든지 비율을 늘리고요. 기준도 완화하면서 정부가 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의 기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대1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내용들 또 앞으로 나의 방향성이라든지 이처럼 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세미나 찾아가셔서 1대1로 나에게 맞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상담 먼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지금 일원동 쪽에 24평 청솔 빌리지 네.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의 일원 청송빌리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를 하고 네. 계신 건가요?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거주는 전세로 안 하고. 내놓고. 전세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세요.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2017년 4월이요. 2017년 4월이요. 네네.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때 7억 6천으로 구입했어요. 7억 6천. 네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시세는 확인 안 해보셨어요? 거의 2배, 완벽하게 2배. 알겠습니다. 네. 2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자, 보유 전망. 네. 자, 일원동 청솔. 가져가야죠. 결론은 네. 보유에 대한 부분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개별적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네. 거의 오래됐죠? 27년. 27년, 28년 됐어요. 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91세대. 네. 199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연수로 보면 28년 차. 네. 용적률이 89%, 건폐율이 30%. 자, 이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보면 네. 여기가 강남구가 맞아요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역이 강남이지만은 가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강남 같지 않는 좀 낙후된 모습, 그리고 뒤에 대모산이 있어가지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있죠. 네. 그리고 이 일대의 교통, 학군 모두가 좋은데, 그러면 물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91세대 전부 다 지금 24평대 단일 평수입니다. 네.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 14억 4천의 실거래가가 찍혔고요. 최근 호가가 14억 6천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7억대 매물을 매입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2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전반적으로 가격이 쭉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올랐다는 거는 분명한 그 이유가 강남이라서 올랐나?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층짜리죠? 네, 맞아요. 저층입니다. 저층 네, 아파트. 3층짜리. 네. 공교롭게도 필요하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깔고 있는 토지 있죠?
토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으로 보게 되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1종이요. 제1종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1종에다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연립주택이었어요. 아, 개념상으로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이 일대에 있어서 14억까지 24평대 아파트가 14억까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아파트가 79타입 24평인데 대지평수가 25평이 네. 아시죠? 대지평수. 땅을 가지고 땅에 대한 대지권이 25평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가능성, 사업성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크죠. 개별적으로. 네. 또한 주변에 보시면 일원역 주변으로 뒤쪽으로 가람 아파트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상록수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한솔 있고요. 네. 뒤쪽으로 지금 청솔입니다. 네. 자, 가람, 상록수, 그리고 한솔 같은 경우에는 다 5층짜리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5층이에요. 동일하게 27년차, 28년차 재건축이 다가오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 와중에 뒤쪽에 있는 입지는 약간 뒤쪽에 한 블럭 뒤에 있지만은 대지평수가 앞에 있는 것들보다 용적률도 현저히 낮고 앞에 건 100% 되기 때문에 89%고 대지평수도 지금 앞에 있는 단지들보다도 25평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서 가격대 부분 자체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4개의 아파트는 이 지역으로 삼성병으로 오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개포동을 지나오죠. 네. 개포동에 주공아파트 있죠.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2의 개포 재건축 부분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가 맞고요. 또한 주변 뒤쪽으로는 대모산, 네. 자연환경, 그리고 교통, 수서역도 있고 인근에 교통, 네. 학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향후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자본이득이 가능한 아파트다. 보유 추천드린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방송은 언제예요? 저희 방송이요. 저희 또 유튜브 들어오시면 바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네, 한번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3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 전해주셨는데요. 단순히 강남구이기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힘도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204-2번지하고 3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정확히는 아닌데 2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년 정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토지입니다. 화성시 매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박성유 대표님과 함께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화성시 매송면. 예, 자, 야목리. 야목리. 네. 예, 네. 번지수는 지금 보니까 1204-2번지하고 3번지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매송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거의 한 3, 40년 동안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인근에 보게 되면 바로 옆으로 안산, 나오시에 바로 또 인근 지역으로는 군포, 수원 모든 지역하고 경계 지역인데 특히 매송면이 지금 말씀하신 야목리 지역. 자, 보시는 대로 화면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안산입니다. 안산이고요. 바로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매송아 IC가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본 토지 인근으로 지나가는 수인선 올 9월, 8, 9월 달에 개통 예정인데요. 수인선 전 구간이 한 2km 정도 지점에 야목역이 현재 지어져 있죠. 예, 야목역이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토지에 있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런 호재 등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해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인근의 매송면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화성 어천 공공택지지구 한 30만 평이 현재 신도시로 재개발 진행이 되면서 토지 보상이 임박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가는 제가 볼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2번지입니다. 먼저. 자, 지목은 전이고요. 전이고 66,900원. 거의 한 20만 원대, 22만 원대 되겠네요. 자, 면적은 1,518평. 평수 9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은 한 500평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이 걸려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구역이 농지법에 걸려 있습니다. 자, 동일한 것 같고요. 지금 다른 평수도 한번 볼까요? 3번지 보겠습니다. 3번지가 좀 더 큰 평수의 토지 같은데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대로 전 똑같고요. 금액도 개별공시지역 똑같고 평수가 지금 보니까 한 80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고요.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들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25년 전에 본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25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한 1995년도쯤이라고 하게 되면 평당 10만 원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국가사업, 지자체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용량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풀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가 있고요. 최근에 같은 용도, 같은 지목 같은 경우에 최근 바로 인근에 거래된 가격이 42만 원에서 평당 45만 원 선입니다. 위쪽으로 같은 용도긴 하지만 금액대가 60만 원, 62만 원에서 거의 85만 원짜리 거래가 됐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본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이긴 하지만 위쪽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만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만 걸려 있는 토지보다도 가격대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아래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정도면은 수인선이 개통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교통호재로 인해서 본 농업진흥구역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하루아침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교통호재가 있는 토지 인근에는 향후에 도시계획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을 기다려왔지만은 향후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개별적인 특성으로 무언가 개별적인 개발 행위를 못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어서의 호재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틀려지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만약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통 이후에 한번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것도 하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5년대 매입 가격보다도 향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대여섯 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인 상승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있는 토지로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하철역 개통과 함께 또 그로 인한 개발이 조금 더 완료될 때까지 장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601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자,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거주 중인 무주택 부부입니다. 30년 넘은 구축을 매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성시 봉담읍에 신축 청약을 넣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좀 오래된 구축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축에 청약을 넣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메탄동, 수원 메탄동입니다. 지금 청약으로 갈지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매입을 할지 3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메탄동 지역에 보시는 대로 수원시청이 인근이고요. 수원시청. 그리고 삼성공업단지, 삼성 디지털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많은 질비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안 해주셨지만, 자, 메탄 주공 4단지와 메탄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30년이 넘은 아파트들로서 용적률이나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굉장히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의 용적률이 200% 이상이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게 되면 비추고요. 굳이 그런 아파트 들어가신다고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라고 하시면은 제가 청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기준 조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청약으로 들어가시는 신축 청약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83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고양시 화정 달빛마을 4단지 25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울로 작은 평수라도 갈아타야 할까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야 하셨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네. 움직여서 새로운 물건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매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고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진부한 상황입니다. 발로 움직이자. 그렇죠. 네. 자, 보시는 대로 갈아타기 하셔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 메인 평수가 47평대입니다. 현 한 5억 3천대가 되는데 5억 3천대는 제가 볼 때는 금액대가 특수한 다 내부적인 부분을 고쳐서 높은 금액대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보통 보시게 되면 4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됩니다. 본 아파트의 가격선을 보시면 현 시점에서 2008년도의 최고 가격대보다도 아래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연수는 한참 지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 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원점 부분 자체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점을 기대하셔가지고 기대 상승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갈아타기 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권 고민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서 새로운 물건 자체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그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의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역시입니다. 5대 광역시 중에 광주광역시. 본 물건의 특징은 실투자금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의 물건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입니다. 자, 광주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질비하게 날아서 있고요. 자, 전용 면적은 27.37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시면 8.3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투룸이죠. 자, 계약 면적은 47.53제곱미터고요.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251세대의 대규모입니다. 자, 준공연원에는 2016년도 3월에 준공됐고요. 자, 1억이 안 되는 8,3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투룸 8.3평형 오피스텔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으로 갑니다.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요.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죠.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쏠쏠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너무 싸면 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걱정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 확인하면서 한번 이 부동산의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호재 어떨까요? 가격적인 부분과 입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입지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광주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5.18 기념공원, 그리고 광주 세무서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고, 자, 본 도로를 기준으로 서구, 그리고 광산구와 남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본 오피스텔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형 마트, 그리고 관공서 등등, 그리고 학교 등등이 줄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1, 2인의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업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발호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이 전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현재 지금 운천역이 운행이 되고 있죠. 2019년도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2023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개발 호재, 입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중심에 있는 서구 쌍촌동의 개발 호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입지와 개발 호재 확인하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거든요.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볼게요. 그렇죠. 자, 건물에 대한 현재 지금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본 외관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의 건물로서 총 오피스텔이 251세대, 일반 상업지, 그리고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상업지 중심에 지금 있고요. 자, 보시는 건물이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1, 2인 가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풀 옵션들이, 기본 옵션들이 모두 제공이 되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하 1층인데요.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차가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넓게 빼놨습니다. 자, 16층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의 위에서 조망을 봤던 지금 모습인데요. 그대로 저희가 실제 사진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제가. 자, 보신 대로 확 트인 광주 시내의 모습이 보이는 조망권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물건만 이렇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주변 물건과 비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본 오피스텔 2016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떨어져서 분양 면적이 47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가격은 8,300이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500에 40 정도가 예상되고 전세는 7,500 정도가 예상됩니다. 자, 이 오피스텔을 본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주변에 앞으로 준공되는 오피스텔과 준공되어진 오피스텔의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최저 금액이 2014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된 49제곱미터, 약 2제곱미터가 더 큰 9,600입니다. 앞으로 22년도에 22년도에 준공이 완료 예정인 분양가를 보시면 1억 1천에서 1억 4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본 물건에 있어서 가격적인 전략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예상 매매가는 8,3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보수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전세금 7천만 원에 활용하시면 월 실투자금 1,3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본이득이 아니라 내가 월 수익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예상 매매가 8,300에서 월세로 월 2천에 28만 원에서 30만 원 초반에 월세가 형성이 되고요. 대출금 1금융권에서 5,600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700만 원의 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일반 상업지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의 가격 분석이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정보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이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영등포 지역에서 중공업 지역은 일정 부분이 많이 좀 낙후된 지역이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수익을 보고 자본이득이나 월수익을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다 개발이 되고 호화찬란한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벌써 금액대가 상투에 대한 금액으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에 있어서 개발 계획까지도 잡혀있는 서울권에서 나름대로 잡혀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29.99제곱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평수로 환산하면 한 14평 정도가 나옵니다. 자, 지상 1층에 지상 8층, 중 7층이고요. 총 14세대입니다. 자, 투룸 구조고요. 2020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투룸 구조로서 준공이 완료된 물건,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입지와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자,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이 영등포 구청역, 아래쪽으로는 1호선이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위치에 있다. 교통의 편리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낙후되어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여의도의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도 높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주변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그리고 타임스퀘어 여러 백화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2030 젊은 층들의 어떤 소비 수요가 풍족한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입니다. 영등포 지역, 강남과 그리고 한강 도성,
영등포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030 계획에서 개발 권역의 3도심 지역으로 찍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나요? 어느 지역이 앞으로 좋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공개된 자료에서 벌써 개발 계획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지역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3도심 지역, 아직까지는 낙후된 지역이지만은 영등포 여의도 지역, 국제금융중심지로 탈바꿈할 지역이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중심지 사업, 또한 3도심 지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을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또한 교통호재를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지금 2호선, 5호선, 1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신안산선까지 영등포를 거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교통의 편리성 자체가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 그리고 제물포길,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부분이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지역을 현재 지금 지하 사업이 공사가 지금 한창 중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와 터널길이 21년도 내년 초반에 개통이 되고요. 그 위쪽에 지상화 공원화 사업이 23년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입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엘리베이터 있고요. CCTV 그리고 본 세대를 들어가신다면 중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활용 부분 자체가 충분하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내부의 거실적인 부분입니다. 거실 화이트톤과 그리고 천정이 우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방감 자체를 좀 높여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방입니다. 주방 기역자 주방과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을 내부의 큰 방과 작은 방 중에서 큰 방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본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적인 분석입니다. 자, 3억 4천, 7층이고요. 8층 중에 7층이고요. 3억 4천의 예상 매매가가 예상이 되고요. 자, 전세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3억, 실투자금은 4천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를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40%를 적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1억 7,4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가 딱 찍은 지역입니다. 너 개발할 거야 하고 계속해서 호재를 던져주고 있는 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지만 또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고요. 그 전에 나는 전문가의 조금 더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1:1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8월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요.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만의 전략, 든든한 전략,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꼭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